안녕하세요 여러분, 생활경제TV의 내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뉴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정보가 무엇이냐? 현재 주식판에서 가장 큰 정보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와 미국이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 사용을 제한한 미사일 지침을 새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현재까지는 우주 발사체에 사용되는 고체 연료를 50분의 1에서 60분의 1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뜻은 대부분의 연료를 미국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현재 만들고 있는데 사용을 못했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드디어 미국과 타결을 해서 고체 연료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증시에서도 바로 반응을 하였는데 우주항공, 자 그러면 우주 관련주, 고체 연료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장 막판에 핫하게 올라간 주식이 있죠. 비츠로테크. 자, 비츠로테크가 분봉으로 보시면 계속 조용하다가 장 막판 1시간 전부터 해서 급상승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하지만 아쉽게 상한가까지는 도달을 시키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차트가 우상향으로 바뀔 준비를 하고 있죠. 현재 그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번에 뉴스를 띄운 겁니다. 비츠로테크는 고체 연료를 만드는 회사로서 어느 정도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고체 연료를 무제한으로 푼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용량이 늘어난다. 그랬다는 것은 위에서 비츠로테크 우리 회장님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보를 듣고 생산 라인이나 인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미리 정보가 있어야지만 이런 뉴스가 나오고 원활하게 생산이 가능하도록 회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회사에서도 좋고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전부터 보시면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조용했다가 하면서 어느 정도 매수 관점을 많이 매집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상한가까지 밀어붙였으면 어땠을까 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지 않고 거의 밀어 올렸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시켰고 그 다음 고점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그 다음 고점이 만원대인데 지금 가격이 7,800원이기 때문에 내일 어쩌면 충분히 이 만원대를 돌파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약간 뭐랄까 상승세이긴 하지만 뭔가 뒤숭숭하다. 확 올라가는 곳 천천히 올라가는 흐름도 아니고 내려가는 흐름도 아니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중간중간에 테마주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증시가 그래도 살아있지 않았나, 제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테마주들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고, 하지만 이번 테마는 고체 연료, 그린 뉴딜과 합성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은 상승세를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행여 내일 하락세로 약간의 거래량을 죽여놓고 올라가더라도 모레는 반드시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시외에서 상한가를 찍었기 때문에 내일은 그래도 갭 상승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츠로테크 참 좋은 종목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정확히 이런 차트. 오늘 상승이 없었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정확한 차트입니다. 하락세를 이어오고 그 다음에 이평선들이 다시 위쪽으로 꺾이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차트, 제가 정확히 좋아하는 차트고, 저뿐만 아니라 웬만한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런게 크게 급등은 없더라도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차트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역시 애국주는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지만 애국주는 단순 단기간 테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갈 수가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크게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 테마주들은 하루하루 어떻게 변동성이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관리를 해야 되고 주식을 봐야 되고 차트를 봐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풍제약 볼라 했지. 자, 산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내려오는 길도 빠르다. 완만한 산은 우리가 좌우를 구경하고 풍경을 구경하고 뷰를 보면서 천천히 올라가지만, 우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숨이 차요. 그리고 좌우를 볼 틈이 없었기 때문에 벌써 체력적으로 힘들고 마음속으로 벌써 나 내려가고 싶다. 괜히 따라왔어.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빨리 내려오는 겁니다. 제가 제약주들은 이제 좀 끝물이 아닌가, 분명히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끝물이었네요. 제가 그동안은 신풍제약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타고 올라간 주식은 중간에서 봤으면 정확히 안 보고 그냥 넘겨버리기 때문에 안 봤는데, 오늘 인터넷 짤에서 뭔가 한강으로 뛰어드는 짤이 있길래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이런 거였죠. 이런 거. 어쨌든 너무 거래량이 하방에서 많이 터졌고, 여기서 뭐 반등을 이루더라도 다시 한번 15만 9천원까지 위로 올리기에는 너무 차트가 많이 무너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요? 저가가 어제 하한가를 맞았군요. 어제 하한가를 맞았구나. 하여튼간 조심하십시오.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드릴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조용하다가 이번에 크게 터트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지선 같은 경우는 21선 밖에 없습니다. 혹시 투자를 하시더라도 21선에 매수를 걸고 밑으로 한 5% 테마주는 크게 움직이니까 밑으로 5% 정도 손절을 잡고 단타를 들어가셔도 되고요. 혹시 들고 계시는 분들은 21선이 깨지면 바로 던져야 되기 때문에 가슴 아픈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차트죠. 그 다음에 신라제는 그냥 한번 쳐봤습니다.
하락을 한번 봐볼게요. 신일제약 나왔고요. 또 하나 뭐 있었는데 뭐였지? 뭐였어요? 신일제약 말고 생각이 안 난다. 패스. LTC 오늘 거래량으로 위에서 털어버렸네요. 바로 털어버렸네. 이런 것들은 전일 종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은 거의 뭐 전일 종가를 깨는 차트가 나오면 웬만하면 거기서 손절 말고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고, 하지만 이렇게 깨는 차트가 나오더라도 거래량이 급격하게 작으면 뭐 들고 가도 되죠. 그 정도는 들고 가도 되십니다. 신일제약 맞네. 내가 신풍제약 봤었지. 신일제약 뭐 급격하게 이거 뭐 올라가는 그 종목들은 떨어지는 게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참 뭔가 보기에 참 좋은 종목입니다. 뭐가 좋냐? 여기서부터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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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두방, 세방, 네방을 그대로 터트렸네요. 보통 단가 보시면 15,000원 잡겠습니다. 15,000원에서 약 4배 400%가량 터트리는 데는 15,000원에서 하루, 이틀, 3일, 4일 걸렸지만 내려오는 데는 하루, 이틀, 3일이면 충분하다. 3일이면 3일이면 충분합니다. 올라가는 것보다 위에서 내려 꽂는 게 더 빠르죠. 뭐 그게 주식의 뭐랄까 매력이랄까. 올라가는 것도 복리로 계산이 되지만 내려오는 것도 복리로 계산이 된다.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갖고 이런 신풍제약이나 신일제약 갖고 차트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며, 뉴스를 가지고 종목을 들고 있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종목들이고 분석이 안 되는 종목들이며, 보편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선들이나 저항대 정도 되겠는데, 이런 종목들은 잘 보시면 저항대도 저 아래에 있고 선들도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선 밑으로만 갭 하락시켜도 선 자체가 또 저항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맞고 떨어지는 형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사고 싶을 때 21선에서 내가 한번 매수를 걸어봐야 되겠다, 이런 뭔가 심리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매수하고 싶은 심리가 나오지 않는 차트죠. 그래서 떨어질 때 더 무섭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뭐 뉴스를 가지고 희망 고문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면 뭐 제가 전에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 1800개 정도의 종목에서 저평가, 회사 좋은 거 이런 종목들만 찾아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종목들을 골라내는 게 더 빠를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 저평가되고 현재 회사의 영업이익 대비해서 너무 주가가 낮은 것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재무제표는 100%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재무제표를 조금만 회사에서 숫자를 고쳐서 올리게 되면 재무제표가 너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무제표는 그렇게까지 믿음이 안 가요. 만약에 재무제표 자체가 믿음이 간다면 상장 폐지되는 회사들이
더더욱 눈에 띄고 아예 투자도 하지도 않겠죠, 사람들이. 왜? 종목이 너무 많은데 내가 왜 굳이 상장 폐지 위력이 유력하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 놓고 돈 먹기지만 종이 쪼가리냐 아니면 돈을 따느냐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무제표는 상장 폐지 직전에도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 자체가 좋게 올려놨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에,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장이 종료되고 갑자기 공지를 띄우죠. 이거 재무제표가 바뀌었다. 영업 손실 어느 정도다. 사람 뒤통수 치는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거 뉴스에서 뭐 영업이익이 500%, 순이익이 몇백 프로막 났다 그래서 22,500원짜리가 갑자기 200% 순이익이 났다 그래서 45,000원이 되는 거 보셨습니까? 네, 그렇게까지 안 올라가죠. 그렇게까지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본인에 맞게 천천히 가는 종목 그런 거 사십시오. 그런 거. 이런 거 샀다가 올라갈 땐 좋았죠. 여기서 샀다가 그 다음날 상한가 쳤어. 아주 좋아요. 아주. 기분 째지지. 하루 만에 30%인데 1억을 투자했으면 3천만 원이야. 1년 연봉을 번 거죠. 중소기업 연봉이 3천이에요. 에? 뭐 여러분들이 뭐 대기업 다니고 자수성가해서 아니면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서 건물에서 장사하시고 건물주 되셔서 모르겠지만 중소기업 연봉이 얼마입니까? 3천만 원부터 시작해요. 시작이 3천이라는 거죠.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2,500부터 시작하는 데도 있어요. 세금 떼고 뭐 떼고 하면 남는 것도 없어. 기름값 떼면 한 달 내내 라면 먹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중소기업 돈이 적은데 하루 만에 3천만 원 벌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째지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거래 정지예요. 3천만 원 하루 떼었으니까 저녁에 술 빨아. 그 다음날 거래 정지니까 내일 또 얼마나 올라갈지 기쁜 마음에 또 술 빨아. 다음날 되니까 하한가야. 올라갈 땐 상한가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하한가를 맞아버리니까 내 바로 손실이 나버렸네. 팔고 싶은데 팔 수 있는 타이밍도 안 주고 그냥 바로 하한가로 직결시켜 버렸네. 그랬다고 하한가 됐더라도 여기 보면 윗꼬리가 달렸죠. 분명히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여기서 얼마나 팔까요? 이 정도면 내일이면 기술적인 반등이나 아니면 이 새끼들이 개미 털기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다시 또 들고 가겠죠. 어이 씨발 그 다음날 보니까 뭐야 이거 또 24% 떨어졌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본 없는 거 테마에 갔다가 뭐에 갔다가 갖다 붙여서 올라가는 거 잡았다가 팔면 좋은데 못 팔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과 이틀 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틀 만에.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신일제약은 이날 거래 정지가 걸렸죠. 하지만 신풍제약은 그 전날 걸렸기 때문에 이날부터 3일 동안 때려박은 거고, 신일제약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때려박았는데 두 방 때려박으니까 벌써 여기까지 내려왔죠. 그러면 이날 또 술 빨아. 내일은 그래도 10%만 오르면 정리해야지 했는데 이 뭐야 씨, 시작가가 마이너스 20%네. 그러면 또 이때부터 무슨 생각해요? 어제 팔걸. 어제 팔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테마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모나미 같은 거 이런 거는 테마주의 축에도 못 껴요. 아직까지는. 전에는 여기서는 꼈죠. 여기서는 벌써 해먹었으니까. 이거는 그래도 신사입니다. 어느 정도
어? 이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모나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하루하루 사람들 죽이면서 내리는 건데 그래도 한 며칠 하다 보면 한 요점에서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래도 운 좋게 잘 팔아서 여기서 손실 적게 보고 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일제약, 신풍제약은 뭐야, 이것이. 팔 기회도 안 줘, 씨. 어? 하루 만에 저렇게 때리는데, 씨, 어떻게 팔아? 그러니까 주식판이 무서운 겁니다. 모엔즈, 또 뭐 있지? 동방성기, 신공항 테마주로 해서 막 올라간다 그래도 테마주 아무리 테마주로 엮인다 해도 올라가는 정도가 없어요.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밖에. 이게 어찌 보면 정상이에요. 테마를 받았을 때 10% 올라가고 15% 올라가는 거. 왜냐 15%가 적은 줄 아시지만 15%가 굉장히 큽니다. 1억만 투자해도 1,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5% 두 번 먹으면 3천만 원입니다. 1년에 두 번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연봉 나오는 거예요. 누가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1억 대출 받아서 15%두 번만 먹으면 되는데 굉장히 큰 돈이죠. 여러분 너무 주식판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돈 먹고 돈 먹기라고 여러분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 거 조심하시고 내일도 좋은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목 같은 거 추천 안 드립니다. 아시죠? 잘. 줄 수도 있지만 꼭 매수해라고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내 개인적으로 좋다 이런 거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다시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분석을 잘해서 정말 이 주식이 내일 가고 모레 가고 막 이러면 저도 일 안 하죠. 저도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 매수해 놓고 어디서 놀다가 한 며칠 있다가 이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 매일같이 첫날에 30일짜리 스탑로스 한 번만 걸어 놓으면 끝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무리한 투자하지 마시고 자기 돈에 맞게 자기 시드에 맞게 알맞은 투자하시고 알맞은 수익금을 얻어내십시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자꾸 15% 올라가는 거. 이런 거 보십시오. 0.9% 올라가고 1% 올라가고 대형주는 이렇게 적게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2% 올라가고 0.5% 올라가다가 갑자기 뉴스 한 방에 15%막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주식 찾아내면 이럴 때 한 방 딱 먹고 파는 거죠. 네. 안전한 투자하시고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